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정부가 올해에만 무려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의 집값이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강원, 충북, 이렇게 지난해까지 집값이 내렸던 지방의 도시들도 올해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서울은 이미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어서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추세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흐름, 분위기 잘 파악하시고 또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 1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가실 거고요. 핵심 이슈 전해드린 다음에 보시는 두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거주 만족도 높은 두 곳에서 만나보는 지역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고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1부 순서 저희 이분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심각한 지금 전세의 어떤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회복을 할 것이고 조만간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지금 부족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런 사태에 기름을 부어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서 기름을 부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혼란과 어떤 집값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편면적인 강행 규정입니다. 즉 편면적 강행 규정은 민법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임차인을 위한 보호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인을 위한 법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어떤 물건적인 효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세계약만 체결하고 들어가는 그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고 1981년 즉 40년 가까이가 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위주의 법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데 그 대항력의 하나가 바로 주택 인도를 받고 즉 들어가서 사는 주택의 인도를 받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입신고나 아니면 들어가서 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뭐 새로운 이사를 오는 사람 또는 뭐 경매가 됐다거나 낙찰이 됐다거나 했을 때 그 새로운 주인들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대항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임차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조건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7월 31일 날 올해죠. 올해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일단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시행이 됐고요. 31% 시행이 됐고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로 이제 신고가 약간은 유보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기존에는 상한제와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얘기만 하면 바로 권리는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은 전세가 만료될 때, 즉 2020년 12월에
전세가 만료된다. 그러면 전세가 만료되기 전에 1회 안에서 한 번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뭐 간단히 2+2년, 그래서 2년이라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한 번에 안에서 2년 동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 지난주에 봤지만 5%밖에 올릴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에 더불어서 임차인의 상당히 강력한 권리다. 그래서 임차인을 위한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지금까지는 만기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만 뭐 갱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은 2달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10일부터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야 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이 만기인데, 그러면 10월 달까지는 2월 10일 전에는 주인한테 내 계약갱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권리가 행사가 되는 거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권리 행사를 해도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도입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렇게 막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느냐? 첫 번째, 사실 2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을 갖기에는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서는 좀 약간은 기간이 짧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2년을 더, 그래서 지금은 뭐 3+3년이다, 뭐 아니면 2+2+2년이다 해서 2번 더 연장을 줘야 된다, 아니면 3년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3년이라는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상에 한 번 더, 그래서 총 4년 동안에 그 집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주거의 좀 안전성을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로 지금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기존의 임대 기간이 지금까지 뭐 2년을 했든 아니면 묵시적 갱신을 해서 또는 계약 갱신을 해서 한 뭐 5년, 10년을 살았든지 간에 어쨌든 앞으로는 한 번 더 2년은 더 살게 해주겠다. 즉 뭐 2년을 살았든 기존에 10년 동안에 그 집에 살았든 간에 지금 갱신이 되면 한 번 더 해서 2년에서 12년은 최소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는 취지다라고 도입 이유를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환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면서 임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또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입 이유와 개념은 이런데, 지금 제일 분쟁이 많은 것은 과연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5%밖에 상한을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좀 뭐 안 좋은 뭐 마찰이 있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을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무조건 되느냐라는 차원보다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한 9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사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9가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사유라고 여기 명칭을 했는데, 첫 번째는 2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현재 3기 이상입니다. 3기 이상 연체인데, 그냥 연체를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50만 원의 반전세로 살고 있다는 분이 계실 때, 뭐 예를 들어서 40만 원만 내고 10만 원을 못 낸 경우, 그래서 뭐 10만 원만 미납이 됐는데 2번 10만 원이 미납이 됐다. 그럼 총 합계는 20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2기 이상 연체가 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번 이상 연체를 했지만 2기 이상 임대료는 총 50만 원에 2번 해서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연체가 있어야 2기 이상의 연체가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2번 정도 늦게 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금액을 좀 적게 냈다거나 하는 걸로는 2기 이상의 임기가 연체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서, 2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규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거를 싫어하는 주인이 있어서 나는 아이가 없다 했는데 뭐 아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를 집주인이 너무 싫어해서 특이하게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겠다 했는데 뭐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도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합의한 경우입니다. 그냥 우리 계약갱신 하지 말고 나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한 경우도 거절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전대한 경우입니다. 전대라는 것은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동의를 받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방 하나를 빌려주거나 또는 뭐 같이 살거나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어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대한 경우에도 물론 무상으로 전대한 경우, 유상 전대한 경우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뭐 주택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주택이 멸실이 되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보존의 가치가 없어서 뭐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여섯 번째는 고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문짝을 뭐 부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싸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부분을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 이렇게 거절할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재건축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고 분쟁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임대인이나 가족, 그러니까 임대인 또는 직계 존속 또는 족계 비속 같은 경우가 실제 들어가서 거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실무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은 거절할 수 있느냐를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같이 얘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쓰여지는 것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임대인 본인만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존비속이기 때문에 존속은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밑에 비속은 자녀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넓게 인정을 해준 경우인데, 들어가서 살겠다, 나는 뭐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그 집에 살겠다, 우리 뭐 어머님이 들어가서 사시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직계 존비속이 들어간다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여러 가지로 폭넓게 뭐 의무를, 어떤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했든 뭐 주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했든 간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이제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이 거절 사유는 실제로 많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사유로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도 발생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지금 아웃라인으로 정해놓은 건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얼마다까지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지금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분쟁이냐면 뭐 주인이 들어오기는 내가 우리 아버님이 들어가서 살기로 하셨어 하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데 사실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전세로는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전세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 아버님이 들어와 살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들어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 사유가 아니라든지 해서 이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뭐 사실 소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과연 정말 소송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고 상당히 좋은 법이고 상당히 이제 선진화된 법이긴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다든지 분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세 가격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죠. 그래서 전 지역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전 지역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매매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최소 4년 동안의 임대차 기간은 뭐 별다른 마찰이나 분쟁이 없다면 최소 4년 동안의 이제 어떤 전세의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겠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와 더불어서 임대차 3법은 어떤 주택 임대사자 시장에, 그리고 임차인들의 강력한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자리 잡는다면,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잘 자리 잡는다면 주거의 안정성 그리고 주택 가격의 어떤 상승을 누르는 효과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좀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민철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대표님도 직접 만나서 아니면 뭐 전화를 통해서 상담 나눌 수 있는 그 루트 좀 알려드릴게요. 1대1 상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제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나눠주신다고 해요. 전화 상담이나 1대1 상담 가능하니까요. 신청하셔서 좋은 스케줄 잘 맞춰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담 관련해서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역 얘기로 한번 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전부터 참 오랜 기간 동안 주거지로 각광받아온 두 곳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으로 갈게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8천만 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릴 적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참 오랜 기간 동안 거주지로서 각광받아온 곳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뭐 서울에 여러 가지 동네에 있으면 25개의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성북구 중에 성북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데 그보다는 성북동이라는 단어 뭐 그리고 평창동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예전부터 TV에도 많이 나왔던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성북동은 약간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정말 고급 주택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집, 대저택들이 많고 또 대사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유층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서민들이 살는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 이렇게 두 가지가 혼재 있는 곳이고 같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투자 포인트를 뭐 그런 곳을 제가 왜 했는지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노후되고 낙후됐다고 표현된 그런 서민들이 살던 지금 그곳이 공공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 4가지 구역으로 성북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 한성대와 제일 가까운 1구역 안에 지금 다세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것은 바로 사실 서울 중심 업무지구 하면 뭐 직장이 상당히 많은 종로라든지 또는 명동이라든지 그런 쪽과 가까워 있는데 차로 이동을 해도 되고 지하철로 이동을 해도 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중심 업무지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 업무지구가 배후에 있는 그런 최고의 주택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임대 수요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세 번째는 이 동네가 그냥 뭐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막 개발되는 곳이 아니고 녹지축뿐만 아니라 자연과 또 역사나 이런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서 어떤 난개발보다는 어떤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배후로 자리 잡는 곳이면 상당히 큰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투자 포인트로 삼았고요. 그럼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게 바로 4호선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4호선은 밑에는 이제 명동, 충무로 이렇게 지나고 바로 밑에는 해화 대학로로 많이 알려진 해화역을 지나서 바로 위가 이제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밑으로는 서울대학병원, 가장 큰 서울대학병원이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로 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위에가 바로 성북 1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이 지금 4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바로 위에가 1구역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3구역. 조금 더 가면 4구역, 2구역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이 특별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밑에 부분을 약간 재척을 하고 5구역으로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그래서 1구역과 3구역이 동시에 추진을 한다면 거의 한 뭐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거의 2,500에서 3,000세대 가까이가 되는 대단위의 어떤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1구역과 3구역은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되고 노후도가 심한 반면에 조금 더 올라가서 이쪽은 지금 뭐 대사관부터 그리고 상당히 큰 대저택들도 있고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뭐 삼청로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화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재들 하나씩 보면 지하철은 한성대역 입구에 있기 때문에 뭐 명동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서 광운대라든지 창동까지 버스 한두 정거장만 이동을 한다면 GTX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삼성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만 현재는 동북선이라는 게 지금 계획이 돼서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십역에서 출발을 해서 상계역까지 가는 동북을 관통하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뭐 5호선이라든지 2호선이라든지 7호선 여러 가지 어떤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선인데 이것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동북선이라는 지하철이 한 번 더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역사 문화의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역사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 주변을 밀도 있게 그리고 또 깨끗하게 개발을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0억 정도 규모의 창작 연극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성대역 입구 이번 출구로 바로 나오면 지금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데 총 4층짜리 규모로 지어지고 있고요. 이곳은 대학로에 조금 이렇게 산재에 있는 소규모 어떤 극장이나 어떤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한 곳에 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어떤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문화들이 이루어져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바로 공공재개발입니다. 성북 1구역과 바로 옆에 5구역은 공공재개발이 신청이 되어 있고 동의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 2, 3, 4구역 중에 현재는 1구역과 3구역 두 개의 구역이 지금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3월이나 4월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이곳에 발표돼서 공공재개발이 된다면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어떤 주거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단지로 규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드리면 다세대주택으로 시세는 현재 투룸 기준으로 3억 6천에서 3억 8천 그 이상도 지금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라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에서 2억 6천.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북동 얘기 들어봤고요.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엔 서대문구 연희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후에 강북선 신설 예정역과는 거리가 한 5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대. 지금부터 서대문구 연희동 얘기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연희동은 거주로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이지만 대학이 많다는 그래서 대학 중심가다 해서 연대, 신촌 이런 곳과 홍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많이 불려진 이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투자 포인트는 저는 3가지 정도로 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없던 곳에 여기 생긴다. 그래서 여기 생기는 것은 착공부터 시작해서 설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단계마다 계속해서 집가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곳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명문 사립대가 상당히 많아서 풍부한 임대 수요라든지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주변이 전부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수색 증산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어떤 연신내역 그 근처로 한 대조라든지 가련도 계속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뉴타운으로서 지역이 발전하고 있고 상권 또한 계속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또한 공공재개발을 참여한 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어떤 노후됐던 곳이 새로운 어떤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3가지로 봤고요. 입지와 어떤 호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이곳이 자연 친화 중인 안산도시 자연공원입니다. 서울숲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크기의 도시자연공원이 바로 뒤에 있는 숲세권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가 바로 홍제천입니다. 홍제천은 지금 내부순환로 바로 위에 있는 것으로서 이쪽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도보라든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홍제천이다 지금 보시면 좋고요. 건너편에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인 가재일 뉴타운이 거의 한 3만 세대 가까이의 뉴타운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위로는 바로 연신내, 지금 GTX의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 연신내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같은 명문 사립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는 상당히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된 뉴타운들이 지금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 블록 더 옆에 있지만 반 정도가 지금 돼서 이제 한 2년 후부터는 계속해서 입주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세대가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의 다 입주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딱 바뀌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단지가 들어온다. 그리고 기반 시설 또한 완전히 정비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대규모 발전은 이 지역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선도가 바로 강북선입니다. 여기 없는 곳에 여기 생긴다는 것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생기기 전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집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논문에도 나와 있듯이 발표가 있고요. 이 목동역에서 시작해서부터 제일 핫하다는 강북에 제일 핫하다는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상당히 많은 역이 있지만 제일 핵심 노선이 2호선과 7호선, 9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전부 다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밑을 통과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또 재정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3차 그리고 4차 국가개발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에는 바로 예타 면제라든지 아니면 예비타 상승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돼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노선이다. 이 노선이 인근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안산 도시자연공원을 끼고 이 일대가 상당히 많이 노화되어 있는데 이 일대가 지금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고 3월이나 4월에 있을 때 이때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표가 된다면 연희파크 프로주 아파트와 더불어서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이 지역에도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공공재개발의 신청은
이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상권의 발전입니다. 자, 상권을 좀 설명을 드리면 초창기에는 이 신촌역 위주로 해서 상권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디 가니? 그러면 뭐 예전엔 대학로 또는 신촌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분류했었는데 이쪽에 지대도 그렇고 막 너무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임대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밑으로 해서 홍대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좀 저렴했던 홍대 쪽으로 옮겨지면서 젊은이들이 홍대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뭐 젊은이의 메카 하면은 홍대라고 하는데 홍대가 또 똑같은 홍대 신촌하고 있었던 그 효과를 반복해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연희동 그리고 밑으로는 상수역 위주의 상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연희 상권이 지금에서 발달을 하고 있고 상권의 발달은 지대에 어떤 상당히 큰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 지어진 거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결정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가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투룸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투룸이 상당히 큰 투룸입니다. 실평수로 16평 이상이 되는 투룸이기 때문에 전세는 현재 2억 1천에서 2억 2천. 그래서 또한 예상 실투자는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이 연희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연희동 얘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두 지역 다녀왔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오네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7분 43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 드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 저희 두 곳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 살기 좋은 구. 서초구 양재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도봉구 창동으로 갑니다. 여기 또 호재 많아서 관심들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3룸 오피스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먼저 갈까요? 네, 양재동 얘기로 2부의 첫 순서 시작합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하는 양재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 투룸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입니다. 지금부터 양재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역의 힘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도 오늘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뉴스 보니까 정말 변형돼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제 뭐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등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우리는 또 연말 또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동산 공부를 항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거기에다가 다시 돈이라는 것은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수도권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딜 가도 규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길목에 가장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지역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들,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눈으로 보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보신다면은 정말 매물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네,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조차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매물뿐만 아니라 뭐 투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거주와 투자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들의 또는 많은 이런 주택들이 가격이 상당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을 보더라도 내후년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가격들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된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꼭 필히 명심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25개구 서울을 항상 우리는 또 고민을 하실 텐데 실거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이렇게 전세만을 고집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하시고 어떤 지역들을 좀 미리 좀 매입이나 또는 실거주나 또는 투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시길 좀 바라겠어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양재동 서초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초구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뭐 학군 그리고 양질의 직장 그리고 교통 그리고 숲세권, 수세권 이런 등등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는 그야말로 정말 강남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개발 호재가 많은 곳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양재동을 추천을 항상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양재동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노선은 이제 3호선과 신분당선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신분당선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자, 도보권에 10분 거리 이내 약 7분 정도 걸릴 수 있는 도보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투룸 또는 쓰리룸을 추천드리겠는데 저는 오늘 비교적 이제 금액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투자하시기에 또는 실거주하시기에 고민하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유형의 투룸을 추천드립니다. 자, 시세 같은 경우에 4억 8,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강남 3구에서 어찌 보면 양재동은 가장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이 가장 적은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3, 4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자, 추천 포인트 세 가지는 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높은 거주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금액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 가까운 쪽에 있는 강남 쪽 라인들보다는 서초구 양재동 쪽 라인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입지를 사실 양재동은 물론 강남 3구 개발 호재 많은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개발 호재는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뒤로 잠시 제껴두시고 우리가 입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겠고 이 지역들이 왜 앞으로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일단 숲세권 우리는 이제 그 주거 형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들 따지는 게 있죠. 자,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주변에 일자리 타운이 많이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주변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또는 뭐 수세권 또는 숲세권, 뭐 천변 또는 학원과 그리고 가격대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또 뭘까요? 바로 주변에서 이주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주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근에 가까운 곳에 집가를 상승을 시키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수요들로 하여금 임대가를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하나둘씩 다 나열을 해보자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와 또는 투자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을 그 조건들을 하나둘씩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일단 교통입니다. 3호선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양재는 이제 신분당선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국제기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삼성동 라인에서 올 수 있는 이런 3호선 라인의 GTX 라인들까지 예상해 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양재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네. 광역 노선이 2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노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권들 조금만 가면 강남역 상권이나 또는 그쪽 위쪽 라인의 테헤란로 라인들 상권들 잘 갖춰져 있죠. 자, 그리고 경부속도로 라인들 좌측편으로 남부터미널이다,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다, 그리고 서울 교대 라인들,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숲세권 라인들, 수세권 라인들, 그리고 주변에 학군 좋은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은 임대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시면은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 그렇죠? 교통호재, 숲세권, 수세권, 학군, 거기에다가 이주 수요, 네, 그리고 풍부한 일자리 수요 다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서초구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자, 넓게 한번 보자면 사실 이 가까운 거리들만 보더라도 일자리 타운 자체가 상당히 잘 구성이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재동을 꼭 필히 보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자, 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축으로 해서 좌측 라인에 보시면 양재 R&D 특구, 아래쪽 라인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연구도 인력 단지들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좌측으로 이제 서초대로 여기 서리풀 터널 개통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정보사부지 일자리 타운이 앞으로는 대규모로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부수안로 라인들의 의료 R&D 특구, 테헤란로 라인들의 벤처 IT 산업벨트, 그 위쪽 라인의 봉은사로 같은 경우에는 뭐 K뷰티, 병원 이런 의료 관광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타운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종군들과 굉장히 많은 정말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수의 일자리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는 곳 또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양재동은 뭐 이 위쪽 라인들뿐만이 아니라 아래쪽 라인들만 보더라도 뭐 조금만 내려가면 과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판교 라인들이죠. 그래서 대형 업무 타운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어찌 보면 판교와 강남의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이 어찌 보면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국제기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 라인이기 때문에 이 삼성역에서 양재동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GTX 노선을 본다면 양재동은 그만큼 의미 있는 노선들과 다양한 직주 근접성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노선들도 갖추고 있죠. 2호선뿐만이 아니라 뭐 3, 7, 9, 분당선, 신분당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GTX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되겠죠. 그뿐만입니까? 뭐 주변에 간선도로망 그리고 고속도로망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탁월하기도 하고요. 개발 호재도 상당히 또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일자리 타운이라든지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 이런 양재 R&C 특구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도 계속 지속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가까운 곳에서 뭐 삼성, LG, KT 뭐 등등의 현대 등등의 다양한 연구 인력 단지들이 가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발전들도 충분히 가늠해 보시면서 그런 임차인들이 점점 기본적으로 이런 뭐 2, 3천만 원 정도, 3, 4천만 원의 소득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연봉의 고액 연봉자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 인근이라는 점을 주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위쪽 라인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강남역이라든지 뭐 이런 서초대로 라인들의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코오롱 부지, 지능 아파트 부지, 뭐 그리고 롯데 칠성 부지 등등이 남아 있죠. 이런 부분들의 용적률 상향, 네,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대폭 올리고 그에 따라서 물론 용적률이 올라간다면 땅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주변의 땅값도 올라가는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 그를 통해서 또 초고층 랜드마크 시설들이 조성이 되면서 부족했었던 상업적인 부분들 또는 쇼핑의 인프라 시설들을 두루두루 갖출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다양한 이런 개발들의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또 양재동이다. 자, 그리고 GTX 노선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GTX 노선은 뭐 귀에 못이 박히도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우리 경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이 시청자분들을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개발과 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 GTX 노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타가 통과가 됐고 청량리, 뭐 창동, 의정부부터 삼성역, 코엑스, 그 양재 이렇게 거치는 부분들 보셨을 때 양재에도 GTX 신호선이 거치게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GTX 노선이 의미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것인데 우리는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또는 가시성이 충분히 나왔을 때는 이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양재와 수서와 삼성역 이 세 군데밖에 강남에는 정차하는 역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양재는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신분당선 세 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거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에요. 아래로는 판교, 중간에는 강남, 마지막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형 업무타운이 바로 이제 국제 업무지구 라인들이 할 수 있는 용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군데를 관통한 노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자, 1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단계가 바로 이제 용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바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양재역에는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의 연장선의 혜택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바로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화 구성이 될 것이고 지상부의 여러 형태의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섹터로서 일자리와 습세권 그리고 여러 형태의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시설로 탈바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서초구와 강남구의 삶의 질이 대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 바로 인근에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양재동의 플랫폼 시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양재 IC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매원역과 양재 IC 인근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는 곳이 양재동인데 바로 이 인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많은 일자리 상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임차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유입 인구와 또는 유동 인구 증가 그리고 임차인의 증가, 이는 곧 임대가의 상승과 임대가의 상승이 바로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양재동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재동의 여러 호재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금액 구조 한번 볼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우리는 굉장히 이 양재동을 필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다른 지역들 가보시면 6억 원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강남도 이제는 땅값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5천대의 땅값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곧 조금 있으면 강남 3구는 다 6억 원대를 호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5억 원대 미만의 투룸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억 8,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자, 전세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이 정도 3천 정도 금액이면은 투자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5천에 12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2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양재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실거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양재를 필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가볼게요. 이번 저희 도봉구 창동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3룸 오피스텔이고요.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8분 거리, 시세가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대입니다. 지금부터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어떤 지역인지 설명 한번 쭉 부탁드려요. 자, 동북부 라인으로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저는 계속해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투자에 좀 권유를 해드리는 편인데 창동은 또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7광역 중심지 하나로서 다양한 개발들이 남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희소성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어떤 개발들이 있는지 또는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우리는 창동역과 이런 노원역 주변, 그 주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변 라인도 끼고 있고요. 동부가선도로망 지하화 사업 구간으로 인해서 강남의 접근성이 더욱 더 빨라질 것이고요. 창동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에 학군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 키우기 3인, 4인 가구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창동역과 이런 노원역 주변에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곳이 아니죠. 노원역 주변에는 전부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 창동역 주변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법 그렇게 많지는 또 않습니다. 네, 가보신다면 이 안에 어떤 개발들이 들어가 있느냐. 자, 일단 복합문화, 여가기능, 특화산업 기반의 바이오 혁신센터,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들 많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아레나 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동북부 라인들, 특히나 이 창동과 노원역 주변에 이런 해외 공연, 그리고 팝 가수, K-팝 등등을 공연을 담당하는 이런 형태의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 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 사업 대상지가 이 라인이기 때문에 창동역과 노원역 가운데 또 조성이 되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변의 상업적인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창동역 주변의 복합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 문화예술 산업의 클러스터로 탈바꿈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산업의 육성, 복합 문화 여가 기능, 그리고 지식산업 거점의 R&D, 바이오 혁신센터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복합 용도 개발 등등 공공행정 서비스 기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구성이 된다는 점. 자, 그럼 우리가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가 또 이전을 하면서 이 안에는 또 바이오, 네, 말씀드렸죠? 바이오 혁신 이런 연구단지들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로써 도봉구는 단순 베드타운에서 이제는 탈바꿈이 되는 일자리 타운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동인구도 또는 유입인구도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자, 1단계에서부터 총 이런 4단계까지 봤을 때 여러 형태들이 단계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이 하나둘씩 되면서 그 주변의 주택의 가격대들 또는 땅값의 가격대들 이런 부분들 상당수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 그냥 눈으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합 환승센터, 유통센터,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형태들, 문화시설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창동은 많이 발전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GTX도 무시 못할 개발 호재예요. 그렇죠? 자, 강남까지 10분대로 주파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역과 양재역으로 거친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부가선도로망 지하화 구성이 되면서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 삶의 질 개선, 네, 향상되는 부분들입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주택의 가격대들도 충분히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들 참고하시면서 창동은 정말 지금 아니면 이제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액대에 많은 분들이 자꾸 끝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 안에 보시면 이 정도 금액대는 대부분 다 투룸이죠. 네, 그렇지만 도봉구는 3룸입니다. 네, 3룸이죠. 방 3칸을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혼부부들 청약 시장에서는 주택수에 간주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청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2억 7, 8천 정도, 그리고 투자 금액 전세를 안고 하신다면 1,000에서 1,500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5천에 한 8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뭐 대출 규제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대출을 안고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